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일부 외국 교수가 입국 후 3일 만에 무릎 꿇은 이유 시작합니다. 기도입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색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날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되던 글로벌 사회경제 시스템 비교론 수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모델, 일본식 기술 중심 체제, 그리고 비교적 작은 경제권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죠.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여전히 중견국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곳에 위치해 있죠. 이 말에 뒷자리에서 손을 번쩍 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은 아니요. 대부분의 자료는 현지 연구자들과 통계기관을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준호는 의자를 살짝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신 것도 없이 한국이 미국보다 못하다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고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수많은 국가의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실질적인 현장감 없이 숫자와 보고서에만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놀라며 박수를 쳤고 강의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하지만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터, 당신이 평생 외쳐온 진실 탐구란 게 이 정도 결심도 못하는 건가?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글로벌 현장 체험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연구재단의 소규모 후원을 받아 짧지만 밀도 높은 일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복지, 교통, 교육, 문화,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실태까지 직접 보고 기록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순간까지도 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직도 아시아의 부지런한 산업국가, 성공적인 개발도상국, 그리고 K-POP 열풍의 발원지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시야는 차곡차곡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가 지금껏 다녀본 어떤 유럽 공항보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디지털 키오스크로 자동 처리되었고 수화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배달되었습니다. 공항 내 곳곳에는 노약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지판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길을 헤매던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질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상대는 젊은 여성 직원이었는데 제 표정만 보고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 자연스러운 배려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북유럽이나 캐나다에서나 기대할 법한 태도였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강남, 홍대, 여의도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직접 본 도시의 이미지는 너무도 세련되고 질서정연했어요. 이게 정말 그 한국인가? 그날 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저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다. 승전개 겉모습만 반듯한 나라. 정말 그럴까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터 교수님, 이번 일정 중에는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공공교통 시스템, 복지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는 미국이나 독일에도 있는 시스템일 텐데. 첫 일정은 서울시 스마트 교통통합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서울 전역의 도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보여준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각 노선의 차량 흐름, 정체 구간, 예상 소요 시간, 긴급 출동 경로까지 상세히 표시되고 있었죠. 와, 이거 민간 교통기업이 아닌 시 정부가 운영하는 거라고요? 제가 묻자 담당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시민의 교통 복지와 안전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었지만 이 정도로 통합적이며 완성도 높은 체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스템과 응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는 저를 단숨에 무장해제시켰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종로의 작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고 순대와 떡볶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음식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매울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물은 여기 있고요. 소탈하고 따뜻한 그 말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작은 분식집 안에서 사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복지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사례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녀 없이 독거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시 무상급식과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셨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 주택 정책은 자립 기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한 할머니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셨는데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나라가 이렇게 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과연 모든 국민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복지를 누리고 있을까?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24세의 청년 박정우 씨는 AI 기반 농업 데이터를 개발해 강원도 지역에 스마트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술이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순수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달랐고 시설도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도권은 원래 잘 되어 있지. 복지와 문화도 도시 기준이겠지. 지방은 분명 다를 거야. 이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남은 이틀 동안 강원도 강릉과 충북 제천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버릴 상상도 못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일부 외국 교수가 입국 후 3일 만에 무릎 꿇은 이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2부 외국 교수가 입국 후 3일 만에 무릎 꿇은 이유 바로 시청해 주세요.